왕레몬을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왕레몬을 키우면서 알게 된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 왕레몬 나무인데요. 키는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가지가 세 가지로 이렇게 외목대에서 올라와서 수영은 좀 잘 잡았는데요.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만 3년 정도 됐고, 이제 겨우 4년 차 좀 접어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레몬이 3개, 그러니까 올해라기보다 작년에 맺힌 레몬 열매를 이제 지금 따는 거죠. 레몬은 제가 길러보니까 이 열매가 달린 상태로 거의 6개월 이상? 6개월도 더 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익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열매를 매달고 있더라고요. 이 열매를 매달고 있는 동안에 이 꽃이, 지금 꽃이 핀 게 보이시죠? 이 꽃이 3번이나 폈다가 다시 지고 했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 레몬이 노랗진 않는데요. 약간 노란기가 보인 거예요. 완전 초록색이다가 지금은 약간 연하게 노란빛이 보이거든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조금 색깔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봄에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여기에서 또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다시 키우려면 전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 열매를 따줘야만 새로운 열매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지금 수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매 한번 따볼게요. 열매 따는 방법은 뭐 그냥 똑같죠. 뭐 이렇게 똑 따주면 됩니다. 너무 파란가요? 이게 많이 노래진 겁니다. 지금 꽃이 펴가지고 이미 또 다 져서 이렇게 지금 꽃잎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 레몬 꽃이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향기 좋은 나무를 원하시면 레몬 나무 심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레몬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왕레몬이고요. 일반 레몬보다 굉장히 큰 편이죠. 제 손하고 주먹이랑 비교해도. 보통은 농장에서 가면은 이거의 한 2배 정도는 더 크게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를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포트 화분이에요. 포트 화분이고 이게 왕레몬이고 굉장히 큰 편이죠. 일반 레몬에 비해서는 최소한 1.5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왕레몬은 진짜 레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몬은 그 시장에서 파는 그 레몬이요. 그 레몬 나무는 따로 있고 이 왕레몬은 이름이 왕레몬이긴 한데 레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왕레몬도 시큼하고 레몬 맛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레몬 향이 많이 납니다. 지금 수확했으니까 올해 수확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열린 거니까 작년에 달려서 작년에 3개, 작년의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3개를 수확했는데요. 첫 해에는 늦게 이제 저희 집에 왔기 때문에 그 해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땄어요. 그리고 이 2번째로는 지금 3개를 딴 거거든요. 이제 화분을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또 거름을 풍부하게 주고 하면은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집안에서 키울 때는 아무래도 어떤 화분의 용량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햇빛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몬 종류들은요, 온도 조건만 맞으면 꽃이 이렇게 수시로 펴요. 지금 꽃이 펴 있는데, 이렇게 꽃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꽃만 펴도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한 송이만 펴도 방금 온 집안에 향기가 퍼져 있어서 레몬꽃이 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학자스민이나 이런 자스민 종류 중에는 너무 향기가 진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시트러스 계열 왕레몬 나무, 레몬 나무 이런 것들은 아마 싫어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정도로 향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꽃이에요. 지금 꽃이 다 지고 밑에 보면은 초록 색깔이 보이시죠? 예, 그 수술 암술 그 밑에 쭉 암술 밑에 씨방처럼 생긴 거, 그게 커져 가지고 이렇게 레몬이 되는 거예요. 꽃이 되게 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을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레몬 나무는 알아서 자기네들이 개체수를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저절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다 떨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꽃만 보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부풀어 올라서 이제 열매가 생성이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실한 것들 있잖아요. 그 실한 열매를 첫 해는 한 개만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해요. 하나만 남기시고 다 따주세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 따주시고요. 그거 하나만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정도를 남겨놔서 혹시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봄부터 키우시는 게 가장 이 계절적인 순환에 맞잖아요. 저는 저 레몬을 가을부터 키우는 바람에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나고 봄에 따는 이렇게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봄부터 키워보려고 지금 일찌감치 열매를 지금 땄는데요. 분갈이도 해줄 예정이에요. 분갈이는 이게 나무가 아무래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분이 작으면 아무래도 흙 속에 영양도 적잖아요. 그래서 분을 좀 여기 좁지 않게 좀 넓은 화분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퇴비를 꼭 주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그래서 저도 작년 가을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에 퇴비를 한번 줬거든요. 위에다가 그냥 분갈이는 하지 않고 위에다가 추비를 해줬어요. 퇴비는 저는 제가 만든 퇴비를 줬기 때문에 뭐라고 권해드릴 수가 없고, 시중에 나오는 이제 과수용 유기질 퇴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사서 주시거나 아니면 식물 영양제 그냥 사서 주셔도 되고, 식물 하는데 그 퇴비를 사실 수는 없으니까 너무 큰 봉지라, 그러니까 그런 영양제 주셔도 되고요. 열매 맺는데 관여하는 식물 영양소는 인이거든요. 인이 꼭 들어간 영양제를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몬나무, 왕레몬나무, 시트러스 계열 나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론상으로는 화분에서 키워도 2~3년 정도 되면 매년 10개에서 30개까지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키우셔서 자급자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레몬나무 키울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는 겨울을 노지에서 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주도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보통 레몬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도 노지의 월동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그러니까 거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 향기도 좋고 이제 열매도 따먹고 아주 일석이조죠. 근데 이제 다만 조건이 있는 게 하여튼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제 너무 추울 때, 작년 겨울처럼 추울 때는 방 안으로 이렇게 거실 안으로 그 야외 베란다 말고 이제 베란다에서도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온도가 좀 적당한 곳으로 옮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열매나 꽃은 햇빛이 잘 들어야지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햇빛이 안 드는 베란다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햇빛이 꼭 들어야 되고요. 아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햇빛이 들어야지 열매를까지 볼 수 있어요. 꽃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하의 시간에서는 열매 맺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나무가 가장 잘 크는 생육 온도는 10도에서 21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한여름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밖에다 두시는 게 모든 식물에게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늘 완전 직사광선 말고 그래도 그늘 주면서 좀 밝은 그늘에 두시면 훨씬 더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물 주기가 가장 신경 쓰이실 거예요. 이 물 주는 거는 이 레몬나무도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과습은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말리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몇 개 화분이 생각나시죠? 그런 종류가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 주라고 보통 얘기할 거예요, 화원에서. 근데 이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보시고, 이 물을 너무 말리면 이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말려요. 말려가지고 건조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물을 말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축축하게 있으면 또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게 화분에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한 이 정도까지 말랐을 때 주신다 생각하시고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찔러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밖에 내놓지 마시고요. 비가 지나갈 때까지 비가 안 맞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반대의 어떤 해양성 기후, 그 지중해, 뭐 호주 이런데, 그런데 날씨랑 어울리는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이제 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이 3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너무 많이 겨울에 많이 났거나 이제 가을에 많이 뻗은 가지들을 좀 가지치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만 남겨가지고 좀 키를 키우실 거면은 좀 가지수를 많이 줄이시는 게 좋아요. 키를 안 키우실 거면 이제 가지수를 여러 가지로 하시고, 키를 더 키우시고 싶으면 가지수를 적게 해서 키를 먼저 키운 다음에 나중에 가지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키가 한 1m에서 1m 50까지도 키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거는 지금 한 몇 cm가 될래나 한 7, 80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키가 더 크겠죠? 네, 조금씩 더 커갈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도 또 더 안 크는 거가 있어요. 이게 열매가 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퇴비를 또 봄, 가을로 시비를 해주면 훨씬 크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왕레몬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들 왕레몬 나무 키우셔서 꽃향기도 한번 꼭 맡아보시고요. 예쁜 이런 예문 열매도 따셔서 맛있는 레몬청 만드시던가, 아니면 저는 이걸로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개수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레몬을 하나 따다가 3개 따다가 5개 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놀러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